사이고 다카모리 12번째. 여기서 그때 당시의 일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페리가 일본에 와서 통산조약을 요구했는데 이때는 화친조약이었습니다. 그 후 페리가 재차 일본에 와서 에도성에 가서 쇼군인 이에사다를 만나 통산조약을 요구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지만 박부가 어떤 큰일을 처리하려면 항상 천황의 직허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마사히로를 이은 호타 마사요시는 직허를 받기 위해 교토로 향했습니다. 호타는 남기파도 히토제바시파도 아니었습니다. 사이고와 하시모토 사나이는 호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하였지만 남기파의 우두머리인 이이나오스케도 교토로 척건을 보내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정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히토제바시파에게 절대절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이나오스케가 대로에 취임했다는 것입니다. 대로는 쇼군의 보좌역이면서 로주의 최고직이었습니다. 즉 엄청난 파워와 권세를 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고는 위기감을 느껴 즉시 사츠마로 돌아가 현 상황을 나리아키라에게 보고했습니다. 나리아키라는 이에모치가 자기 쇼군이 되면 내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히 군사를 이끌고 교토로 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나리아키라는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이나오스케 정권이 천황을 탄압하는 행동을 공공연히 하였기에 조정과 천황을 지키고 본인들의 의견을 박부에 말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사이고를 교토로 보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했습니다. 통상조약의 직허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코우메이 천황이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우메이 천황은 서양인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당시 천황은 어소를 떠날 수가 없었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이나오스케는 천황의 직허 없이 통상수호조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은 나오스케도 천황의 직허를 받고 나서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코우메이 천황이 한 번은 거부했지만 나오스케는 모든 다이묘들에게 일미 통상조약을 찬성한다는 서약을 쓰게 했습니다. 이것을 천황에게 내밀면 천황도 어쩔 수 없이 직허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편전쟁 후 에로우 사건이 발생하는데 청나라가 완전히 국민열강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로우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대함대가 일본으로 쳐들어올 거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열강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있던 이이나오스케 입장에서는 미국과 통상수호조약을 맺으면 미국이 중개인이 되어 어느 정도 일본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이나오스케는 평범한 정치인이었지만 이 통상수호조약을 계기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일미 통상수호조약을 천황의 직허가 없는 부단조약이었기에 나오스케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도우카와 이에모치를 자기 쇼군으로 발표를 하였고 불시 등성, 즉 다이묘는 에도성에 들어가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에도성에 들어가는 것,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 오와리 번주, 도우카와 요시카츠, 마스다이라 시운가쿠에게 응거 근신 처분, 미토 번주, 도우카와 나리아키에게는 칩거 근신, 도우카와 요시노부에게는 등성 금지라는 처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할까, 처벌을 내릴 다음날에 쇼군 이에사다가 급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조정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자 코우메이 천황은 경로를 하지만 힘이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스마의 나리아키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교토로 군사를 일으켜 진격하려고 했던 나리아키라는 훈련 도중
당시 일본에 유행하던 콜레라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이고는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사이고와 함께 활동을 했던 게시오가 나리아키라가 원하는 바는 당신이 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설득을 하자 사이고는 생각을 고칩니다.